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권리주체 법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기본서는 87페이지가 되겠고요. 핵심 교재는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법인 부분은 이 핵심 교재를 또 역시 위주로 쭉 정리를 하시고, 기본서에서도 필요한 부분 판례를 조금 이제 여러분이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판례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좀 까다롭거든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기본서도 좀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판례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핵심 교재 보시고요. 자, 페이지 22페이지.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민법상 법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곧 뭐 다 차례대로 다 나옵니다만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서요 영리를 추구하는 과 같은 법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같은 이러한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당연히 그 목적으로 하지만 민법상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 22페이지. 자, 그래서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의 정관이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법적 성질 세 번째 칸에 보면요. 밑으로 합동행위라고 그럽니다.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를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재산 출연과 정관이 작성돼야 한다. 재산 출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재단법인은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이제 제공되는 그 재산, 이것을 우리가 재산 출연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의 법적 성질은요, 설립자가 1인일 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인 이상일 때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라고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요 그냥 설립자 2인 이상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설립자가 한 사람일 때, 통상 설립자가 1인인 경우가 보통이죠. 재단법인은. 네, 그런 경우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뭐가 필요하죠? 사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재단법인은요, 사원은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단법인도 여러분 실무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드리면 사단법인도 설립을 하려면요 기본 재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5천만 원 정도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지 설립 허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법인도 전혀 재산 없이는 구성이 되기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주된 것은 뭐냐면 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재산보다는. 재단법인의 재자는 재물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을 상당히 그렇죠. 액수가 좀 사단법인에 비해서는 크죠. 실무적으로 보면 뭐 최소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지 뭐 허가 요건에 충족된다든지 어떤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뭐 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억 원 이상이 재산이 마련돼야지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이 된다고도 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것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험의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있어야 되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의사결정은, 그러면 여러분, 사단법인도 뭐 종류가 아주 다종다양하죠. 그죠? 사단법인, 뭐 환경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향군인회 있죠? 예비군,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된 구성원으로, 예비군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 같은 그 제향군인회도 당연히 사단법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사단법인 대한요식업협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아주 특이합니다. 뭐 외발 자전거 타기 이런 사단법인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성한 그런 사단법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재단법인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됩니까? 예를 들면 학교재단, 그렇죠? 장학재단, 또는
어떤 종교재단이라든지 또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아주 다종다양한 역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딱딱한 법인을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가 우리가 허가주의를 취하거든요. 이건 곧 또 판례에서 여러분 정리할 텐데 허가주의를 취합니다. 반드시 주무관청에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해야지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즉 권리 주체로서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좀 까다롭다고 하죠.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설립을 인정해주는 그런 입법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요건이 좀 허가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법을 실제적으로 뭐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허가를 쉽게 해주면요, 만들어 가지고 뭐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무슨 보조금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편취할 그런 목적으로 굴레는 껍데기는 뭐 비영리 어떤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딱 모토를 걸어놓고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방금처럼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빼먹는 그런 어떤 편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그 재력가가 탈세나 또는 상속세 이런 것을 그 탈세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편법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단재단법인은 실질적으로는 허가 요건이 좀 까다롭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험과 관련 없는 얘기였지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들어주시면요, 그만큼 이 딱딱한 사단재단법인의 어떤 실체랄까 느낌이랄까 이런 것을 빨리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과 관련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법인은 여러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그 도표에서 지금 4번째 칸이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총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자율적 법인이에요. 자율적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곧 여러분 보시지만 사단법인은요, 애초에 만들어진 정관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원총회 결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 법인이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애초에 설립자 있잖아요. 설립자가 제시한 그 의도가 반영된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지, 후발적으로 임의로 설립자 의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 또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불가하다. 왜? 설립자 의도를 무시해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 아니고 뭐예요? 타율적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은, 기관. 여러분, 이 기관이란 개념은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권리 주체에서 자연인은 몸이 있죠? 여러분이나 저는 자연인이다, 그죠? 그래서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죠?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이라는 권리 주체는요, 육체가 있습니까? 없죠. 육체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 법인도 하나의 권리 주체이긴 하지만 육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어떤 수족이 사람으로 치면 이 팔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뭐냐면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관. 그래서 법인의 기관에는요, 어떤 기관이 있느냐. 사단법인은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뒤에서 또 기관에서 따로 또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시지만은요, 이사는 필수기관이라 미리 이렇게 한번 듣고 가시면 나중에 수월합니다. 이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상설적 필수기관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단재단 모두. 근데 감사는 뭐냐면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입니다. 임의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반드시 항상 감사가 존재하던데 필수기관이라고 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상법상의 회사인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서의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그 점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시험에서 상법을 물어볼 리는 천만부당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의 감사는 무슨 기관? 임의기관이다. 자,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사원총회가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 설립보습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단법인은 대체적으로 이제 생존행위, 그러니까 환경보호